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전화 한 통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 가슴 속에 남은 건 보람이 아니라 배신감과 허무함 뿐이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왜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부모들이 노년에 가장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자식이 불효자라서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만큼은 다를 거라 믿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리버스 마인드에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결국 후회라는 늪에 빠진 부모들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심리적 공통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사랑이 왜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전, 첫 번째 공통점, 대리만족의 함정과 보상심리. 첫 번째 공통점은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려는 대리만족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나는 고생했어도 자식은 꽃길만 걷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희생정신 뒤에는 무서운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과거에 누리지 못한 교육, 사회적 지위, 경제적 풍요를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고 자식의 기쁨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순간 부모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양도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퍼줄 때 부모의 무의식 속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중에 나에게 이만큼은 하겠지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써집니다. 본인은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거나 기대만큼 부모를 챙기지 않을 때 밀려오는 그 처절한 배신감은 사실 내가 자식에게 투자한 대리 만족의 비용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심리적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3. 두 번째 공통점. 자아 정체성의 소멸과 역할 과잉. 두 번째 공통점은 부모라는 역할 외에 자신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회하는 부모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역할 과잉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자금, 손주 양육, 심지어는 자식의 빚까지 대신 갚아주며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주면 우리 애가 고생할 텐데 라는 걱정은 사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공포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 자식에게 다 퍼주는 행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위태로운 방어 기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세 번째 공통점. 분리. 불안과 고독에 대한 공포.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식과의 정서적 분리에 실패한 분리불안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부모들은 자식과의 탯줄을 정신적으로 끊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퍼줌으로써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려 합니다. 정제적으로 자식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줘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비추지 라고 씁쓸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거래로 유지하려는 슬픈 몸부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 자식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면 자식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고독에 대한 공포가 이들을 퍼주는 부모로 만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뒤 찐떨터리가 된 부모 곁에 자식이 끝까지 머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번째 내 공통점.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의 굴레. 마지막 공통점은 자식의 불행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만성적 죄책감입니다. 후회하는 부모들은 유독 미안함이 많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해서, 남들 다 하는 거 못해줘서 라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 겪는 어려움조차 부모의 탓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마치 내가 과거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만 같아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그 구멍을 메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의 인생 공부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고난을 겪으며 단단해질 기회를 잃고 부모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결국 스스로 말라 죽게 됩니다. 죄책감에 기반한 희생은 결코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는 부모를 원망할 비밀을 제공하거나 부모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6. 결론. 나를 위한 건강한 이기심.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 자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즐기는 부모를 보며 자식은 비로소 정서적 해방감을 느낍니다. 지금 자식에게 주려는 그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이며 추운 겨울 따뜻한 방에서 잠들 권리이며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노년의 여유를 즐길 최소한의 존엄성입니다. 만약 지금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사고 있는 것인가?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내 몫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것이 아니라 평생 고생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